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 Very good. 여러분들 낯설죠? 여러분들 그래 자꾸 대답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쌤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쌤이야, how are you? 그러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How are you today? Very good, very good. 여러분요, 선생님도 오늘 개인적으로 very good 할 일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막 바쁘고 또 so many things that happen. 원래요. 이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퍼붓지 않으면 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저 때려붓지 않으면 비 내리지 않는다. 즉 하나 일이 터지면 자꾸 연쇄적으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견뎌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반도 very good 할 만한 일이 잘 없죠. 나 토익 이번에 어떻게 시작하나 내지는 또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겁도 나고 걱정도 되시겠지만 이제 very good이라고 또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진짜 very good 할 수 있고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쌤하고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얘기했을 때 very good 하고 외치고 나서 관사 명사부터 여러분들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How are you today? Very good. 오케이.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기초 토익 베이직 토마토 교재의 진도표를 쌤이 공개하자면요. 2달 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토마토의 여러분들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 제일 처음에 명사부터 진도표가 공개가 되는데 카페에 들어가시면 쌤이요. 첫 달 저 진도표를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첫 달에 이만큼 하는구나. 근데 토익 공부는 어떤 것 같아요? 진도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도보다도 우리 반이 결석 안 하고 매일매일 오셔서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문제 풀고 문제 풀 때 포인트 잡아내고 그런 연습이 더 필요하지 않나? 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명사 파트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 6개 예문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덜 적은 친구들은 여러분들 쌤이 조금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선에 쌤하고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우리 토마토 책에 여러분들 교재를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를 펴놓고 여러분들 수업을 하시냐면요. 제일 앞부분 목차의 명사편에 유니트 1이 있습니다. 명사편 34페이지입니까? 여러분들 딱 펴놓으시고요. 34페이지 그죠? 됐네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 쌤이 명사 파트 여러분들 명사 이렇게 얘기하죠. 발음해볼까? 답시 noun. 그죠? 나온이라고 하는데 명사에서 나올 만한 시험 문제, 토익이 좋아하는 시험 문제 유형을 쌤이 공식화 시켜서 몇 개를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명사가 나오면 항상 토익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시는데 그럼 발음해볼까? 답시 accountable. 그죠? 여러분들 카운터블은 뭐라고 쌤이요? 셀 수 있는 명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발음해볼까? 답시 uncountable.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자꾸 얘기해 보실 하셔야 돼요. 발음해볼까? 답시 u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재수가 없죠. 왜 이런 거 셀 수 있는가 셀 수 없는가를 공부해야 하느냐 하면 영어는 여러분들 특히나 토익 준비를 하실 때요. 여러분들 명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명사 시험이 나오니까 명사 앞에 여러분들 모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기억나세요? 관사 즉 명사가 쓰는 모자인 관사라는 파트가 나왔던 것도 기억이 나시죠? 그죠? 여러분들 또 명사 앞에 뭐가 나왔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쌤이 명사를 예를 들어서 car를 주겠습니다. 차. 그러면 여러분들 차 한 대 해보세요. 시작. 카. 그 차 한 대 해보세요. 더 시작. 더 카. 나의 차 해보세요. 뭐라고 쌤이 M으로 시작한 거? My car. 여러분 시세이세요. 쌤 지금 하는 것은 명사 시험 문제는 명사 자체 한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사와 관련되어진 것이 토익 시험에 어떻게 기출되나 쌤이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 한 상태에서 전초전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차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지시 형용사라 그죠? 요거 저거 지시하는 형용사 this 시작. This car. 저 차 해보세요. That 시작. That car. 큰 차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뭐라 합니까? 그러면요. 큰 차는 뭐라 합니까? big car 그죠? 그러면 여러분요. 쬐끄만 차는 뭐라 그래요? 혹시 S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떠오르고 계시죠? 작은 차가 뭐라고요? small car도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명색이 토익 공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작은 차가 small도 좋지만 우리는 다들 small 안 쓰고 이거 쓰는데 꼭 안으세요. 발음을 갖다 합시다. compact. 우리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발음 연습할까요? 답시다. compact. 우리는 compact가 원래 무슨 뜻일까요?
빽빽한 뜻이에요. 그래서 왜 여학생들 어때요? 근데 왜 분첩 가등기지 않습니까? 분첩 안 갑니까? 그걸 컴팩트라 그러죠. 근데 왜 가루분을 빡빡하게 근데 빽빽하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걔가 컴팩트인 것처럼 우리 반이 마티즈에 우리 청년 5명이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차 꼴이 어때요? 터져나갔듯이 빽빽하죠. 아마 걔가 에쿠스 이런 데 탔으면 널널할 수 있어요. 5명이. 그러니까 즉 우리는 작은 차를 뭐라고요? 영어에서는 빽빽한 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써요. 여러분 아시죠? 바로 컴팩트 카 책에 나온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럽 가면 아직도 냉장고처럼 큰 거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때요? 쬐끄만하고 납작하고 새딱하고 그런 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를 가지고 다 컴팩트 써요. 여러분들 전자기기에서 아시죠? 근데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발음을 갖다 컴팩트 폰 그죠? 컴팩트 셀룰러 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했는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차 한 대, 즉 car. 여러분들 영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정말 다른 것 같아.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게 명사가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앞에 쫙 썼는 게 뭡니까? 그러면요.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쓰니까 뭐예요? 카드, 마이카, 디스카 했습니까? 아무 개념 없지만 근데 선생님하고 한 10분 정도만 더 공부하고 나면 토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명사 공부하는 버전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쌤이 이렇게가 한 집 식구고요. 이렇게가 한 집 식구다. 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직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쌤이 절대 뭘 하지 않을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쌤 한번 딱 보시고요. 여러분들 차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사 앞에 모자처럼 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관사라고 얘기합니다. 막연히 차 한 대 그러면은 뭐를 배웠던 것 같아요? 부정관사?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배우려고 토익반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시겠지만 아니에요. 한 번은 선생님하고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 풀 수 있는 응용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차 한 대 해보세요. 시작. 카. 자, 그럼 차들 해보세요. 뭐라고 세며? cars. 자, 아시죠? S 써야 되겠죠? 얘는 차 한 대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차들을 다 일컫는 거죠. 그 말고 그 차 한 대 해보세요. 뭐라고 세며? the car. 그 말고요. 근데 그 차들 해보세요. the 시작. the cars. 느낀 것은 무엇일까? 우리반요 영어는 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car. 얘는 관사 파트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대 하면은 막연히 하나에는 뭐를 써야 되고, 그 말고 일반적으로 차들을 얘기하면 뭐 써야 됩니까? 그러면요, S. 아시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얘기하는 거 한번 맞춰주세요. 잠깐만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차 한 대 보세요. 시작. A car. 일반적인 자동차들 뭐라고 세며? cars. S 써야 되죠? 왜냐면 일반적인 것들이니까, 한 대만 얘기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차 한 대 보세요. the 시작. the car. 여러분들 이럴 때, 얘를 정관사라 그래서 정해진 거 앞에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 한 대 다시 해보세요. the 시작. the car. 그 차들 해볼까요? the 시작. the cars. 잘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요 쌤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 볼까요? 도대체 셀 수 없는 명사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데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우리반이 외워야 되는 셀 수 없는 토익 명사가 100만 가지였으면 좋겠습니까? 6가지 암기입니까? 여러분들 6가지 암기였으면 좋겠습니까? 6가지만 딱 암기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토익 시험은 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셀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 다 뭐를 나타내는 거? 양을 나타내요. 액체, 고체, 기체. 우리 반에 공기 헤아리고 다니는 친구들 진짜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액체, 고체, 기체 즉 양을 나타내는 거 모달입니다. 또 여러분들 저런 거 있죠. 그 뭐랍니까? 추상적인 개념은 모달입니다. 우리반 추상적인 게 뭐예요?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우리반 근데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이렇게 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말입니다. 사람의 말. 그죠? 그래서 말 같은 거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양을 나타내고 추상적인 거 말고 또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전체를 총칭할 때, 총칭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쓰는 겁니다. 이 뭐냐면은, 여러분, 쌤하고 이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양을 나타낼 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가방은 헤아리죠. 가방 하나, 둘, 셋. 근데 비행기 타실 때, 여러분들 가방이라 그럽니까? 수화물 그럽니까? 수화물 혹은 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들이 그거는 전체 양 덩어리로 여러분들 생각을 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짐이란 단어, 우리 발음을 갖다 보자. luggage. 혹은요, 비로 시작한 단어, 발음을 갖다 보자. baggage.
그죠? 우리는 되게 잘하신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luggage, baggage 이렇게 자꾸 따라하고 싶어져야지 정상이에요. 뭐냐면 그걸 입으로 자꾸 연습해 놓으셔야 리스닝 공부도 할 수 있고 스피킹 시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발음 다시 해볼까요? 다시 luggage, baggage. 근데요, 야, 뜻이 똑같다. 짐, 수화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보면 비행기 타러 가셔서 하나의 러기지는 어떡합니까요? 체크인에서 붙이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왜 두 개예요? 여러분들 얘는 영국 애들이 쓰는 영어고요. 얘는 북미 쪽 미국 애들이 쓰는 영어입니다. 캐나다나 미국 가면 공항에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호주나 뭐 호주는 얘도 혼용이 쓰기도 하지만 뉴질랜드 가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둘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추상적인 거는 쌤이 대표적으로 토익 시험에 6개 중에서 쌤이 몇 가지를 암기하자 그랬습니까? 지금요,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몇 가지를 암기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6개. 그러면 추상적인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에 관계된 겁니다. 근데 쌤한테 와서 토익 공부를 잘하기 위한 충고를 하나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충고, 셀 수 없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지도 않죠. 말. 그죠? 발음하니까 advice. 또, 여러분들 정보란 단어 있습니다. 아이로시한 단어 뭐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쵸? 발음하니까 information. 그죠? 여러분들은 다 못 알리죠. 맞죠? 예습니까? 얘도 못 알리고. 또, 우리반 총칭하는 게 있는데, 우리반 선생님 문제 낸 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반 의자, 책상, 램프, 이런 걸 다 우리는 선반, 이런 거, 근데 다 농, 이런 걸 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요? 그런 걸 총칭해가지고 우리는 F로 시작한다는 뭐라 그래요? furniture.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가구를 못 알린다, 얘들이. 우리반 왜냐면, 가구를 헤아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의자 하나를 가구로 할 수도 없고 책상 하나를 가구로 할 수도 없고 그걸 똘똘마리 싹 다 합쳐서 우린 뭐라 그래요? 가구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또 한 개 더 있어요. 쌤 봐요. 토익시험 나온 것 중에 E로 시작한 단어 중에서 이거 발음 Q입니다. 발음해볼까요? equip. 발음해보세요. equip. equip이요. 장비를 갖추다라는 동사거든요. 원래요. 그러면 쌤이 발음까지 equipment. 그죠? 얘가 장비입니다. 장비. 우리만 그럼 보세요. 스키 타러 갈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쌤이 스키를 뭐 태어나 2번인가밖에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막대기도 있고요. 썰매같이 생긴 것도 있고 신발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그걸 총칭해서 뭘 합니까? equipment 그러죠. 우리만 쌤이 뭘 하나 고치고 싶어도 어때요? 드라이버, 벤치 뭐 이런 거를 총칭해서 뭐라 그래요? 장비라 그러죠. 그래서 총칭적인 것은 뭐라고요? 바로 갖다 주세요. equipment. 그죠? 장비 전체를 가지고 우리 이퀴먼트 그러기 때문에 얘는 총칭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쌤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반이요. 여러분들 기계 종류를 싹 다 합쳐서 우리반 발음을 갖다 machine 에다가 발음 갖다 machinery. 그죠? 여러분들 얘는 기계 하나가 아니고 기계류 전체를 총칭하는 것이지. 그러면 쌤 은근히 지금 몇 개가 나왔습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니까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 몇 개 나왔습니까요? 6개. 얘들은 대표적으로 토익 시험을 칠 때 우리 기초 친구들이 갖춰야 되는 덕목인 거예요. 근데 셀 수 있는 명사입니까? 셀 수 없는 겁니까? 셀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셀 수 없다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야 지말선 이거 왜 외워야 되니?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쌤이 지워야 되죠. 얘들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요. 우리는 얘들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야말로 uncountable 셀 수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없으니까 얘들 앞에는 어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 딴에 모음이라고 언 쓰고 이런 친구 더 나빠. 아시겠죠? 짱구. 그죠? 근데 그래서 얘들은 어나 언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뭘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영어에서 하나라는 개념이 없으면 몇 개의 개념도 없을까요? 당연히 2개, 3개의 개념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들 뒤에는 뭐를 쓸 수 없다고 쌤이요? S나 ES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면 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우리 정보란 단어가 있습니다. information이죠. 발음을 갖다 보세요. information. 잘했죠? 여러분 정보 하나만 주세요. 이래가지고요. 자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딴은 야 모음 앞이니까 더 나빠. 아시죠? 자기 노력했지만 뭐요? 정보는 얘도 못 알려요. 아시죠? 그래서 정보 하나라도 information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 정보가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하면 토익 시험을 잘 치는가? 그래서 쌤이 informations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information은 딱 이제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셀 수 없는 것의 정의가 자네 무엇이니?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셀 수 없다는 것은 어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가 없죠. 하나가 없으니까 두 개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관사라는 파트를 씁니까? 무관사입니까? 무관사. 아무것도 안 쓰고 방치해둬야 돼요. 그래서 무관사로 쓸 수 있는 것은 uncountable이고, 그럼 쌤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 그 정보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면요 쌤 지금 칠판을 썼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D 시작. D information 나오죠. 그러면 얘는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보라 그럴 때 여러분들 잡으세요. 모음 앞이니까 발음하실 때도 더 안 그러고요. the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더는 언제 써요? 여러분 더는 우리 이름이 뭘까? 정관사라 그래서 정해진 앞에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그 차 그럼 뭐예요 여러분요? 그 정보 그럼 뭐예요? The information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나름대로 쌤이 그 정리 되게 잘한 거거든요. 무시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리하고 싹 지우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쑥쑥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명사 공부를 하는데 토익 준비도 하고 그런데 명사 앞에 어가 있어요. 대답해 볼까요? 하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어가 있다는 얘기는 countable예요, uncountable예요? 당연히요. countable. 셀 수 있으니까 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쭉 하는데 복수형이 붙어 있습니다. s나 es. 그러면 s나 es 복수형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countable예요, uncountable예요? 당연히요. countable. 뭐 이해가시죠? 그러면 선생님 내가 공부를 막 하는데요. 어도 없고 복수도 없고 무관사 information이라고 관사 없이 지 혼자 딸랑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걔는 countable, uncountable예요? uncountable. 또 그러면 내가 선생님 공부하고 있는데 정관사 더를 붙이는 거 본 거예요. 그러면 정관사 더는 countable 씁니까? uncountable 씁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쌤이 좀 더 못된 얘기 해볼까요? 우리 금방 쌤이 기계류가 뭐라고요? machinery 그랬잖아요. 근데 기계는 원래 뭐요? 잘 셨습니다. 바람을 다시 machine. 그죠? 그런데요, machine이 기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machine은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쌤이 얘가 셀 수 있는 명사라 그러니까 뭐야면요? 기계 한 대, 우리만 하셔야 돼요. 기계 한 대 해보세요. 시작. machine. 즉, machine하고 machinery 다르다는 얘기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죠? 얘는 기계고요. 얘는 기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칭하는 거. 이제 좀 알겠죠? 그러면 우리만 이거 만들어 보세요. 기계 한 대 해보세요. 시작. machine. 기계들. machines. 그 기계 한 대, 우리 해보세요. 더 시작. The machine. 그 기계들. The machines. 이 네 가지 경우란 얘기지. 근데 machinery는 뭐야, 그러면요? machinery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정말 잘 하신 거죠? 이거시죠? 근데 그까지. 그러면 선생님하고 지금 지울 겁니다. 싹 지우는데 쌤이 늘 칠판 지우면서 걱정하는 거가 정말 빤한 걱정을 한다니까요. 어떤 걱정하냐면 우리 칠판이 이렇게 지우면 어때요? 우리 반 머릿속도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거. 근데 그런 현상이 있죠. 뭐 되게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땐 다 알았는데 이렇게 쌤이 칠판을 싹 지우면요. 이렇게 머릿속도 깨끗해지는 경우가 생길까 봐 쌤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가 절대적으로 공부했던 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좀 흐릿해지지만 또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르고 딸떡 쌤이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관사 공부할 때 명사 공부할 때 처음에는 알아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근데 첫 번째가 countable과 uncountable의 각각의 뭐를 알아야 된다고 쌤이요?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uncountable의 여러분들 몇 가지를 외워야 된다고 쌤이요? 6가지. 여러분들 이게 토익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공부하셔야 되는 명사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거 하십시오. 근데 그러면 쌤이 두 번째 집착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명사라는 것은 어느 곳이냐고 자리 문제에서 여러분 주어 자리에 명사 와야 되죠. 또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그리고 뭐 뒤에 와야 된다고 쌤이 항상 전치사 뒤에 와야 된다. 여러분들 근데 이 얘기는 쌤이 문제 풀면서 많이 할 거니까 그냥 폼상 여러분들 적고 지나갑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기똥찬 얘기를 쌤 지금 할 텐데요. 여러분 쌤하고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금방 차가 뭐였습니까 쌤하고요? 카입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쌤하고 이제 잘 보십시오. 딴 게 아니고 여러분 차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막연히 차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반이 쌤 시킨 거 차 한 대 다시 해보세요. 아까 했던 거 시작. 카 그죠? 그 차 해보세요. 더 시작. 더 카 정말 잘죠? 그러면 나의 차 다시 해볼까요? 마 시작. 마이 카 이 차 해보세요. this 시작.
this car. 그죠? 저 차 해볼까요? 네, 하시죠. that car. 우리가 뭘 느껴요? 우리가 그러면 얘를 보고 느낀 것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차라는 거 앞에 여러분들 얘는요. 얘들 두 개의 정체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명사 앞에 모자처럼 쓰고 있구나. 우리가 모자 관자를 써서 하고 더는 뭐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그러면요. 관사 이렇게 할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요 나의 차 할 때 my를 우리 무슨 격이라 그럽니까? 그러면요 명사 앞에 무슨 격? 소유격. 그러면 내가 영어를 암만 못하지만 I car, me car, my car 하면 뭐가 정답입니까? my car. 그래서 명사 앞에는 뭐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소유격. 세 번째 우리는 세 문문마다 this, that 하는 거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것의 차, 저것의 차. 그래서 지시하는 지시 뭐라 합니까? 지시 형용사. 여러분들 형용사는 딴 게 아니고 명사를 형용한다는 얘기죠. 쌤 말 이해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딱 쓰면서 쌤 할 말 다시 있는데 쌤 봐주세요. 막연한 차 말고 차들 하고 싶은 뭐야? car입니까? cars입니까? cars. 근데 cars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여러분들 어느 하나이기 때문에 cars하고는 쓸 수가 없죠? 그렇게 쓰면 안 돼. 아시죠? 그래서요. 근데 the cars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차들, 나의 차들 해보세요. 얘 부자다. 나의 차들. 차가 많나요? 해보세요. my 시작. my cars. 그죠입니까? 그러면 이 차들 해보세요. this 시작. this cars.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뭐 씁니까요? 우리만 여기 만약에 복수형이 되면 이것의 this는 단수형이니까 this의 단수형의 복수형이 뭐예요? 그러면요. these. 여러분들 that cars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죠. 왜요? 근데 얘가 복수니까 여기도요. 여러분들 미가 that 와야 됩니까? those가 와야 됩니까? those. 우리만 그런 발음을 갖다 보자. these cars, those cars.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했는 행위가 뭘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딴 게 아니고 영어 공부한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막연히 차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요 cars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이요 the cars, my cars, these cars, those cars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막연한 차들입니까? 이 차들, 저 차들, 나의 차들. 그러니까 차의 느낌이 한정되어집니까? 한정되어지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했던 것 요 세 가지를 우리는 그 유명한 뭐라 그럽니까? 영어에서요? 한정사 그래요. 그러면 명사는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토익 공부하실 때 명사 자체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아시죠? 그러면 명사를 얽어매고 있는 특히 명사 앞동네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일바라 나오는 게 뭡니까? 관사, 소유격 또 뭐? this, that, these, those 같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시형용사. 요 지시형용사까지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 뭘 확 박아내야 됩니까? 한정사. 이거 아시죠? 그래서 그럼 선생님 얘는 막연한 차 한 대가 아니고 뭡니까? 나의 차, 이 차, 저 차. 아시죠? 막연한 차들이 아니라 나의 차, 이 차, 저 차. 하시겠죠? 그래서 얘들 세 개를 뭐라 그래요? 한정사. 그럼 다시. 명사를 딱딱 여러분들 한정하는 한정사의 종류 몇 가지 배웠습니까? 세 가지. 근데 너 왜 이렇게 14세 이거 가르치니? 그러면 영어는 이렇게 한정사에 대한 개념이 모자라면요 절대 문제를 잘 못 풀 겁니다. 앞으로 아시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초 영문법에서 배웠던 관점하고는 또 다르게 접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각오하고 계시고요. 쌤 시킨 다음 해보십시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다시 우리는 조그만한 차 해보세요. compact이죠? compact cars. 그러니까 큰 차 해보세요. 그러면 쌤 뭐라고요? big cars.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차 해보세요. nice 시작. nice cars. 그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뭐예요, 여러분요? 얘는요 명사 표현 중에서 여러분이 한정사입니까? 명사를 형용하는 형용사입니까? 형용사. 그러고 나서 쌤이 이제 대박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야, 너 이거 왜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아까 쌤하고 했던 거 살짝 우리 지어주고 왜 했니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쌤이 이제 이렇겠습니다. 4번 공식처럼 여러분들 영어는요 언니가 한정사를 두 개 겹쳐 쓸 수 없고 그죠? 형용사는 두 개 이상 오케이. 이래 그냥 그려 놓으십시오. 이 무슨 말인지 쌤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로 우리가 토익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냥 그려놓으세요. 그러면요, 쌤이 뭐라고요? 그러면 한정사는 두 개 이상 겹쳐 쓸 수가 있다 없다 영어에서 없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두 개 이상 아무리 많이 써도 상관없다. 이게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버티고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이요, 야 너의 차 해보세요. 너의 차, your 시작.
your car.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너의 차는 your car죠. 그 차 해보세요. 너 시작. the car. 그러면요. 여러분들 얘는 뭐요? 여러분들 의미가 명사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야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 형용사입니까? 한정사입니까? 한정사. 야 소유격이죠. 소유격 인마의 정체도 뭐예요? 여러분요? 형용사입니까? 한정사입니까? 한정사. 여러분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하고 싶으죠? 그 너의 차 할 때 쌤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the your car, your the car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지. 그럼 뭐야라고요? 둘 중에 한 개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문법이 근데 한정사는 두 개를 겹쳐서 쌤이 the your car, your the car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정사는 몇 개를 써야 됩니까? 그러면요. 두 개 써야 됩니까? 한 개 써야 됩니까? 한 개만 붙여야 된다. 명사 앞에. 근데 그게 명사를 공부할 때 제1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썰렁하지만 쌤 읽어보면 한정사를 두 개를 겹쳐 쓸 수는 있다 없다. 영어에서는 없다. 그럼 선생님 내가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내야 됩니까요? 한정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한정사 종류가 사실은 대폭 많다. 근데 쌤이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개를 아는 게 중요해요? 3개. 첫 번째 뭐라고 쌤이요? 관사.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무슨겨? 소유격. 세 번째 뭐라고요? 지시, 형용사. 근데 그러면 쌤 이렇게 할 수 있나? 너의 이 차는 참 멋지구나. 해보세요. Your this 시작. Your this car. 이런 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요? 근데 your도 뭐예요, 그러면요? 한정사. this도 뭐예요, 그러면요? 한정사. 그래서 두 개를 겹쳐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러면요, 이렇게만 해도 뭐예요, 그러면요? 네 차인지 알죠? 너의 이 차,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너의 차만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한정사 두 개를 겹쳐 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선생님, 얘인지 우리만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시오? 근데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선생님 한번 봐주십시오. 형용사는 어떻다고 쌤이요? 잘 보세요. car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 차 한 대 보세요. 시작. car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여기 블랭크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명사를 형용하는 무슨 자리입니까? 형용사. 그래서 여러분요. 조그만한 차 한 대 보세요. compact 시작. compact car. 좋은 차 한 대 보세요. nice 시작. nice car. 여러분들 그런데 쌤 이렇게 해볼게요. 하고 나서니까 nice compact car 이렇게.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차도 아니지 않나?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nice 시작. nice compact car.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라고 얘기하면 이 문장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왜 맞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얘는 명사 앞에 얘는 뭐예요 여러분요? 명사를 형용하는 형용사. 얘도 명사를 형용하는 뭐예요 여러분요? 형용사. 여러분 형용사는 두 개 이상 겹쳐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쌤하고 이거 볼까요? 여러분이 좋은 차 말고 이렇게 해보십시다. 소형차 말고 여러분 요렇게 지우고 다시 조그만한 차일 때 조그만한 게 뭐예요? 스몰 말고 또 뭐예요? 그러면요? 타이니가 굉장히 쬐끔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편안한이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모르면 외우시면 되죠? 발음가 comfortable. 그죠? 여러분 그러면 쌤 시킨 게 보세요. 작은 차 보세요. tiny 시작. tiny car. 편안한 차 보세요. comfortable 시작. comfortable car. 여러분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작지만 편안한 차. 옛날에 뭐 있었습니까? 티콕 하는 차가 있었는데 요즘은 대리운전 아저씨들이 많이 타고 다니지 않나? 중고상에 사서. 그러니까 타이니가 뭐야? 작아요. comfortable이 뭐야? 편안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티코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요? 작지만 편안한 차 티코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가 티코 타니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지만 하니까요 벗으면 되죠. 작고요 그럼 뭐요? and 쓰면 되죠. 안 써도 되죠. 아시죠? 그래서요. 그래서 and나 or로 써도 되죠. 근데 안 써도 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해보세요. tiny comfortable 시작. a tiny comfortable car. 여러분 다시 해보세요. a tiny 시작. a tiny comfortable car. 쌤 지금 티코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 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또 뭐예요? 그러면요? 카에 걸리죠. comfortable도 뭐에 걸려요? 카에 걸리죠. 그러면 나 할 말 뭘까? 형용사는 하나만 써야 됩니까? 여러 개 올 수 있습니까? 두 개 이상 아무리 많이 와도 상관없다. 여러분들 무슨 말 얘기하려고 그러죠? 근데 쌤 이 얘기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요 선생님이 삼는 공식의 4번을 이해하십니까? 한정사는 두 개 이상 겹쳐 쓸 수가 있고 없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두 개 이상 겹쳐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딱 쓰고 나서 여러분들 쌤하고 다시 할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개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작은 차 할 때 컴팩트도 좋지만 진짜 쬐끄만 한 차 보세요. 타니 시작. 타니 카. 여러분들 작은 차가 한 대가 있다? 그러면 쌤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타니 시작. 타니 카가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타니 카가 맞아요? 쌤 여기서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쌤 설명하는 거 잘 들으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 묻는 말 대답. 얘는 뭔가 명사지. 그죠? 야는 뭐예요, 여러분요? 명사 앞에 뭐라 불러야 됩니까? 형용사입니까? 한정사입니까? 권사입니까? 한정사. 여러분 다시 명사 앞에 여러분들 어는 뭐였어요? 여러분 이거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세 개 모으면 여러분들 학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다 여기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관사 파트랑 토익 시험 문제 기출되는 포인트는 달라요. 아시죠? 그래서 쌤이 외우라는 거 외우도록 합니다. 아시죠? 다시. 그러니까 명사를 한정시키는 한정사 기본적으로 몇 개를 외워야 된다? 3개. 명사를 한정시키는 첫 번째가 뭐라고 쌤이요? 관사. 두 번째 뭐예요? 소유격. 세 번째 뭐라고요? 지시 형용사들. 그죠? 그러면 보십시오.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카 앞에 있는 야는 뭐라 그럽니까? 형용사입니까? 한정사입니까? 한정사. 그렇지. 그죠? 야는 뭐라 그럽니까? 타인이 쬐끄마닥 하는 얘는 뭐예요? 한정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랑 한정사랑 같이 붙어 있을 때 어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타이니 어카가 맞아요? 타이니 카가 맞아요? 쌤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쌤이요? 당연히 순서는 5번 공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당연히 1번이 맞고 2번은 없죠. 여러분들께서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타이니 카가 맞는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한정사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게 됐습니까? 타이니는 뭐예요? 한정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형용사가 나오고 그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뭐 나옵니까요? 명사. 이게 우리 반이 시험 문제 풀 때 요령인 겁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요까지 딱 챙겨 놓으시고 그러면 쌤하고 공부하면서요. 여러분들 쌤이 시킨 거 한번 해보십시다. 제품이 영어로 뭐예요? P로 시작한 단어? product. 여러분들 그죠? 새로운 게 뭐예요? 그럼요? 새로운 거? new. 그죠?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 쌤이요? this. 해보세요. new this 시작. new this product. 이런 용어는 있다 없다? 없죠. 왜 없어요? 여러분들 짱구 동생이 누나 이거 맞지 않나? 이 제품, 이 새 제품 이거 맞지 않나? 왜 틀렸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는 명사 앞에 붙을 수 있는 것을 다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명사 앞에 한정사는 2개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한정사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고 또 뭐 한다고 쌤이요? 순서가 형용사는 2개 이상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한꺼번에 쓰고 싶을 때 순서는 쌤이 항상 뭐라고요? 한정사, 형용사, 명사죠. 그러면 쌤 묻는 대답. you는 뭔가요? 그러냐? 형용사죠. this는 뭔가요? 형용사입니까? 한정사입니까? 한정사. 근데 우리는 순서 쌤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한정사부터 봐야 되죠. 그래서 해보세요. 이 신제품에서요. this new 시죠. this new product.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우리 학생분들한테 이 신제품을 외워놓으라고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new this입니까? this new product입니까? this new product. 됐죠? 다시 해보세요. this new 시죠. this new product. 이렇게. 근데 그래서요. 여러분들 무슨 순서라고 쌤이? 한정사, 형용사, 명사.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한정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그거까지 챙겨놓으시고 시험 문제 파트 5 어떻게 나오는지 쌤이 문제화 시켜볼게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다음 블랭크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래놓고 이렇게 씁니다. 잘 보십시오. 1번 2번 my, 3번 the, 그 다음이가 4번은 you 이랬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요, 이거 딱 보자마자 뭡니까? 그러면요, A, B, C, D 먼저,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나오셔야겠죠? 토익은 공부하실 때, 파트 5에서 일단 A, B, C, D를 먼저 봐야 돼. 이게 A, B, C, D였으면, 오브란 세문문만 대답. A는 뭐예요? 그러면요, 어는 한정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한정사. my도 뭐예요? 그러면요, 한정사. 그 다음에 더도 뭐예요? 그러면요, 한정사. 명사 앞에 지금 쓰고 있는 다 3개는 뭐예요? 한정사죠. you만 뭡니까? 형용사죠. 그럼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여러분들 맞추냐면 해석으로 맞추면 망해요. 해석할 수 없고 여러분들 딱 보니까 여기 뭐가 있나? 한정사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딱 뭐가 있나? 명사가 있죠. 그러면 한정사는 2개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죠. 그러니까 한정사가 이미 1개 나와 있으니까 어나 my나 더가 여기에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요, you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해야 하는지 아시죠? 근데 그래서요, 오늘 쌤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한 40분 가량 가깝게 수업을 쭉 하고 계시면서 한 30분 됩니까? 여러분들 본드 잡으셔야 되는 것이, 일반은 쌤이 토익 공부할 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 즉 셀 수 없는 명사와 셀 수 있는 명사에 뭐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일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 셀 수 없는 명사를 몇 가지를 외워야 된다? 6개. 얼마나, 쌤이 적어준 순서대로 이거 외워보세요. 수화물이란 단어 뭐 있습니까? luggage 혹은 뭐라고 하면서요? baggage. 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들 정보란 단어 뭐 있습니까? information, 충고요? advice. 회전 경리하시죠? 또다시. 여러분들 총칭하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구란 단어 뭐? furniture. 그죠? 장비란 단어 뭐요? 그죠? 그러니까 장비란 단어 이로 시작한 거 뭐라고 세며? equipment. 또 여러분들 기계 종류 전체 기계류가 뭐라고 세며? machinery.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 걔들 앞에는 어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복수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조금 할만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을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 그걸 딱 공부하고 나서 두 번째 선생님 뭐라고요? 영어에서 한정사, 명사 앞에는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명사를 형용하는 뭐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명사를 여러분들 형용하는 형용사 말고 명사를 한정시켜주는 무슨 사도 온다? 한정사도 온다. 근데 형용사는 외우지 않아도 알겠죠. 근데 형용하는 거 작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이런 거. 근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어릴 때부터 한정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죠. 근데 하나하나씩은 다 배워봤던 거지만 얘들 뭉뚱그려가 똘똘말이 뭐라 부른다? 한정사를 부르는지 아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두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기본적인 3개 한정사 말고 또 몇 개를 더 외우라고 터뜨릴 겁니다. 근데 일단은 3개를 외우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면서 나한테 달라드세요. 왜 외워놔야 됩니까? 왜요? 근데 왜냐면 한정사와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법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정사는 2개 겹쳐서 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형용사는 2개 이상 펼쳐보니까 겹쳐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작고 편한 차. 아까 해보세요. 티코 뭐라고 하세요? tiny comfortable 시작. tiny comfortable car. 잘 아시죠? 티코가 나오면서. 그냥 우리는요, 작다 그럴 때 쌤이 small이나 tiny도 좋지만 뭐도 외우라고 쌤이요? compact. 그래서요,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차량이 쬐끔하면 다 compact 씁니다. 토익은 아시죠? 상식이니까 알아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챙겨주시기에 쌤 뭐라고 했다고요? 얘들을 명사 앞에 한꺼번에 쓰고 싶으면 순서는 뭐가 올 수 있다고 쌤이요? 딱 보니까 딱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한정사, 형용사, 명사. 근데 이거 외우면 바보죠. 이래 외우면은 이런 걸 외우고 싶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고 뭐를 외웁니까? 이 신제품 외워보세요. This new 시작. This new product. 입에서 맞는 영어가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신제품 해보세요. This new 시작. This new product. 이거 아시죠? 근데 그래서요, 근데 한정사, 한정사,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의 순서요. 조금 이해가려고 그러죠? 근데 요쯤 딱 정리하고 나니까 뭐가 하고 싶어야 됩니까? 열나 문제가 풀고 싶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풀리는가? 여러분들 하기 전에 쌤이요, 여러분들 명사 공부에 내일 하게 되는 6번째 공식이 뭐게요? 그러면 쌤 잡으십시오. 야, 지말송 그러면 명사 앞에 뭐가 올 수 있다고? 명사 앞에는 금방 보니까 형용사도 있고 또 뭐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요? 한정사도 올 수 있는 건 이제 좀 알겠죠? 여러분들 한 개 더, 명사도 올 수 있다.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합성명사, 복합명사 그러죠? 우리 영업이 영어로 뭡니까? sales. 그죠? 부서가 뭐예요? department. 영업부 해보세요. sales department. 그죠? 이런 거는, 근데 쌤 말이요. 명사, 즉 뭡니까? 합성명사는 100만 개였으면 좋겠습니까? 한 10개 됐으면 좋겠습니까? 10개 외우시면 돼요. 우리 교재 잘 돼 있기 때문에 쌤이 수업 시간에 안 하고, 너희가 그냥 책에서 별 달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3가지. 얘는 명사의 뭐? 합성명사. 얘는 뭐요? 한정사명사. 얘는 뭐요? 형용사명사. 머릿속에 뭔가 정의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깎고 쌤하고 지금부터 뭡니까? 여러분요, 교재 문제 푸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일로 한번 와보십시오. 교재 여러분들 34페이지 쌤 지금부터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리고요,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 쌤이 지금 스크린에 보시면 얘는 뭐 있는 겁니까요? 여러분들 얘가 바로 쌤이 어휘 정리한 건데, 이거 쌤이 핸드라이팅 어글리하죠. 여러분들 잘 못 알아먹겠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워드로 깨끗하게 쳤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요? 아니죠. 워드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지말선에 우리 카페에 가입하셔서 지말선 베이직 토마토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시면 쌤이 카페에다 여기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놨습니다. 아시죠? 열심히 암기해봐라. 정리 싹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쌤하고 1번부터 푸는데 여러분들 첫 시간이라서 아마 예습을 안 해오셨을 텐데요. 예습을 안 해면 헛방입니다. 헛방.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뭐를 아는지 뭐를 모르는지 아실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 1번 문제 푸는데 쌤이요. 여러분들 일단 없애고 여러분들 쌤이 1, 2, 3, 4까지 푸십시오. 쌤 10초 드릴게요. 그죠? 1, 2, 3, 4 됐죠? 염점이가 아직 안 됐죠? 쌤도 안 된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시간이잖아요. Very first class. That's why we should be prepared. 우리가요 이제 미리미리 예습해 오셔야 됩니다. 문제 풀어오시고. 근데 그러고 나서요 쌤하고 이 문제 딱 풀고 싶잖아요. 근데 항상요 쌤을 한번 이제 봐주십시오. 예, 쌤이 토익 문제를, 파트 5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쌤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항상요 2단계 예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1단계 예습 방법은 뭐라고 쌤이요? 근데 한 문제당 30초 정도 할애하셔서 찍어야 돼요. 탁 보자마자 찍고 근데 쌤 찍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파트 5, 여기가 파트 5 문제, 40문제를 20분 안에 빨리 풀어내려면 30초 이상은 절대 할애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파트 7을 풀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쌤 말은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지말 선생님이 10문제를 푼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들 5분만 딱 할애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 문제당 30초씩 주셔가지고 5분을 할애하신 다음에 빨리 풀어오셔야 돼요. 근데 다 찍어야죠, 모르면.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다 틀린 거죠. 그게 우리 반 실력이에요. 그죠? 시간이 좀 많으면 풀 수도 있는 우리 반. 그런데 문제는 뭔가 시간이 더 많지가 않잖아요. 시험장에 가셨을 때. 그죠? 그래서 예습의 2단계. 1반은 쌤말라고요. 문제당 몇 초? 30초씩 줘서 뭡니까 여러분요? 문제를 푼다 일단. 그죠? 2단계 예습 방법이 쌤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생님 수업도 이렇게 합니다. 생님이요 형광펜에 줄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스크린 보시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생님 머릿속에서 생님은 그것을 실마리로 딱 보고 이걸 정답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 나중에 연습 많이 하시고 나셔가지고는 시험장에 가셨을 때 생님 보는 것처럼 머리를 딱 따갈랐을 때 형광펜으로 쌤이 줄 그은 것처럼 그걸 딱 포인트 잡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줘야 된다는 거죠.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예요? 본인이 딱 포인트 잡고 맞춰놓는 거랑 생님이 포인트 잡는 거랑 되게 다른 날이 있죠. 뭘 뜻합니까? 쌤이 틀릴 일은 좀 없거든요. 왜냐면 쌤이 오래 묵은둥이잖아요. 우리 반에서 운떼기로 엉뚱한 걸 보고도 맞출 수 있는 개인기를 가지신 거죠. 아주 불안한 개인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 보니까 이게 정답 이렇게 오시고 두 번째 근데 선생님이 문제당 30초로 찍어 오셨잖아요. 두 번째 예습 방법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할 때 선생님 첫 번째는 찍는 법 가르쳐드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가르쳐드립니까? 문장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선생님 문장 분석이 소위 말하는 선생님 수업 중에서 문장 보는 눈이라는 수업을 합니다. 끊을기를 못하면 영어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쌤이 뭘 합니까? 주어에다 뭘 해라? 줄을 긋고 동사가 나오면 쌤이 뭐를 해오라 합니까? 동고배를 쳐고 접속사가 나왔다 그러면 쌤이 뭘 해오라 합니까? 세모를 좀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에 뭐? 줄 긋고 동사에 뭐 하고 동고배 치고 접속사에 뭐 한다? 세모 치고. 여러분들 그래서 구조론적으로 예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보는 거하고 우리 반 보는 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갈라 그러죠?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요까지 딱 보고 나서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지옥여미가 일단 명사, 한정사, 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습하는 방법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문제 다 풀어서 등장하시고요. 그래서 선생님 할 말 또 있어요. 지금 문제를 교재급 풀기 전에 1번부터 6번까지 선생님 썼는 거 있죠? 얘를요 우리 맞게 한번 고쳐보는 겁니다. 지금 아시죠?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쌤이요 한 개가 맞는 문장이고 다 틀린 거거든요. 쌤하고 맞춰봅니다. 그러면 1번 문장 여러분들 이거 못 쓰신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서 쓰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1번에 The business 시작. The business owns a factory.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쌤 지금 줄거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맞아 틀려요? 여러분 공장은 countable입니까? uncountable입니까? 카운터블 셀 수 있지. 여러분들은 공장을 왜 못 알려요? 그래서 공장을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4가지. 우리만 하세요. 쓰시면서 공장 한 개 해보세요. 시작. A factory. 공장들. factories. 그 공장 한 개. The factory. 그 공장들. The 시작. The factories. 거기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런 용어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를 쓰시던가 금방 쌤 얘기했는 거 다 쓰셔야 됩니다. 무관사 처리하면 틀렸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They are checking 시작. They are checking on equipment. 왜 틀렸나? 감이 오죠. 여러분 equipment는 대답해 주세요. countable입니까? uncountable입니까? 그러면요. uncountable. 여러분 uncountable은 뭐가? 여러분요. uncountable은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uncountable은 복수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런 거 틀렸지.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 어나 복수 쓰면 짱구 왕짱구 아시죠?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3번 읽어보세요. They work 시작. They work in plant. 우리가 영어는 공장이라는 단어가 2개를 많이 써요. A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factory 1번에.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나옵니까? plant가 식물도 되지만 근데 식물 말고 또다시 공장이라는 뜻이 돼요. 역시 countable입니까? uncountable입니까? countable. 우리가 그런 게 이렇게 쓰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래서 공장 한 개 해보세요. 다시 시작. plant 공장들. 연습 자꾸 하셔야 돼요. 공장들. plants 그 공장 한 개. The plant 그 공장들 해보세요. The 시작. The plants 잘하셨죠? 그래서 이런 거 없다는 얘기지. 이해가십시오. 나 우리 4번 읽어보세요. I bought 시작. I bought the chair. 우리는요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좀 알겠죠? 왜요? 선생님이 chair 여러분들 명사 앞에 여러분들 세묻는 말 대답. 너는 관사죠. 관사는 형용사입니까? 한정사입니까? 한정사. 어가 나왔네요. 관사죠. 근데 한정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한정사. 한정사는 2개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둘 중에 한 개만 쓰셔야 되죠. 저는 막연히 의자 하나 샀어요. 갑니다. I bought 시작. I bought a chair.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요 이 문장에 보세요. I bought your 시작. I bought your chair. 왜 틀렸어요? 그러면요 명사 앞에 요만은 뭘 합니까? 소유격은 형용사입니까? 한정사입니까? 한정사. 관사는 여러분들 뭐라고 세며? 형용사입니까? 한정사입니까? 한정사. 자꾸 대답해 보셔야지 나중에 시험장 가셨을 때 보자마자 빡 그분이 옵니다. 아시죠? 한정사는 2개를 겹쳐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의자 하나 샀다. 너의 의자를 샀다 해보세요. I bought 시작. I bought your chair. 자, 있죠? 그러면 잔머리 시작됐습니다. 재밌게 해볼까요? 야, 그럼 이렇게 할까, 지금에선? I bought and yours. and로 겹쳤으면 안 되겠나? 2개를 쓰고 싶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쌤이 2개를 겹칠 수 있지만 and를 동원한다 손 치더라도 한정사는 2개를 겹쳐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요 선생님이 절대 못 쓰거든 이런 얘기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겁니까? 근데 그 다음 거 해보세요. I bought a small 시작. I bought a small round chair. 이럴 때 chair 앞에 여러분들 쌤 묻는 말 대답 어는 뭐예요? 관사니까는 한정사인가요? 형용사인가? 한정사. 근데 small은 뭔가? 형용사. round 똘방한 건 뭐예요? 한정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형용사. 영어에서 명사 앞에 형용사는 2개 겹쳐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또 여러분들 한정사는 형용사 뒤에 옵니까? 앞에 옵니까? 앞에. 순서가 세 말고 한정사, 형용사, 명사. 그러면 5번은 하자가 있습니까? 맞는 문장입니까? 맞는 문장. 한 개 건졌네. 이제습니까? correct. 정답이 5번 아닙니까? 야, 니 어디서 이런 짱구 같은 예문을 가져왔냐? 우리 베이직 토마토 교재에 있는 예문입니다. 아시죠? 근데 그래서요, 다 거기 있는 걸 쌤이 미리 요약해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6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this new product 시작. This new product is available. 발음을 까서 available. 사용 가능한 형용사죠. 이 신제품은 사용 가능합니다. 뭐 갤럭시 이런 거 휴대폰 같은 거 신제품 많잖아요. 근데 왜 틀렸어요?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왜요? 그러나 야 명사지. 야는 뭐예요? 여러분? this는 뭐예요? 한정사. you는 뭐예요? 형용사. 쌤이 순서가 뭐라고?
한정사, 형용사, 명사. 내가 이 신제품 외우라고 우리 반 꼬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해보세요. This new 시죠. This new product.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근데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푸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쌤을 한번 활짝 봐주시면서 자 갑니다. 우리 반 여생이면 어디서부터 들어가나 볼까요? 1번 염들미가 쌤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리 예습 안 했으니까 오늘 문제 4개만 푸십시다. 그러면 1번 보고 느낀 것은 일단 파트 5는 뭐를부터 봐야 된다고 쌤이요? A, B, C, D부터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A 발음을 따라서 furniture, countable이요, uncountable이요? uncountable. 우리 총칭하는 거는 뭐니까 uncountable이다. 여러분들 했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테이블이나 램프나 물건, 아이템 같은 것은 다 countable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블랭크 앞을 보니까 뭐 됐어요? 여기 보세요. office 시작. office 비리리.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사무실 명사라는 명사의 합성명사를 얘기하고 manufacturer 뭡니까? 우리는 제조하다 동사입니다. 어쨌든 동사 나오고 나서 우리는 세 문말 대답. 우리는 만들다 그럴 때 make 동사 쓰지만 토익에서는 make요. manufacture 좋아요. manufacture. 동사 나왔지? 동사 나오고 나서 여기 뭐 쓴다고 쌤이요? 관사를 쓰지 않고 막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명사가 나왔죠. 명사 즉 합성명사를 만들으라는 얘기인데 나 하고 싶은 말 뭘까? 우리는요 해석해보면 혼납니다. 오피스 테이블, 사무실 책상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쌤이 명사 시험 문제에서 뭐를 봐야 됩니까? 관사를 보세요. 관사. 근데 오피스 앞에 관사가 있다 없다? 없다. 무관사. 여러분 관사가 없다는 얘기는 어도 못 쓰고 복수형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무관사는 쌤이 countable라고 씁니까? uncountable 씁니까? uncountable. 이 중에서 uncountable 몇 번밖에 없습니까? A. 그래서 A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만 더 하다 보면 A, B, C, D만 봐도 A가 정답인지 압니다. 왜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countable이고 A만 뭐예요? countable입니까? uncountable입니까? uncountable. 그렇게 찍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다음 여러분들 1번 딱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A번인지 아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니까 그런데 쌤이 요렇게 찍고 2번 넘어갈 겁니다.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쌤이 찍는 연습 그러니까 쌤이 머리는 뭐를 보고 보여줍니까? 오피스 명사 보고 제가 정답인지 알지만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내일부터 쌤 다시 할 때 반드시 말합니까? 끈을게 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 얘는 이제 찍는데 10초. 여러분들니까 딱 보세요. 여러분들 factory countable이죠? 여러분들 equipment는 뭘 합니까? countable입니까? uncountable입니까? uncountable. 우리만 뒤에 있는 사람 대박인데 equipment는 uncountable이니까 복수형이 있다 없다? 절대 없죠. 그래서 디하는 영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 딱 보자마자 느낀 것이 블랭크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A large 시작. A large car 비리리. 아주 큰 자동차 공장이라는 얘기네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딱 보니까 어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한테 대답. countable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어를 쓸 수 있는 것은 countable이에요? uncountable? countable. 여러분들 그러니까 B하고 D는 정답이 될 수가 있고 없고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 어가 있으니까 factory입니까? factory입니까? factory. 그래서 큰 자동차 공장에서 해보세요. at a large 시작. at a large car factory. 그렇게 여러분들 딱 푸는 거예요. 쌤이 내일부터 해석합니다. 근데 오란요 문제 푸는 리듬감을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란요 쌤이 4번 문제를 볼까요? 오란요 3번, 4번 중에서 우리는 뒷페이지 이제 나오죠. 그죠? 그 옆에 보시면 일단 3번 볼까요? 3번 보니까 우리가 느낀 건 뭡니까? 매니저 나죠. 명사 앞에는 뭐가 올 수 있다 세며 세 가지. 1바 뭐? 소유격. 2바 셈 뭘 수 있다고요? 그죠? 1바는 뭡니까? 다시 1바는 형용사가 올 수 있고 2바로 한정사의 종류 몇 가지 배웠습니까? 세 가지. 그 중에서 뭐에 딱 걸립니까요? 여러분들 C에 딱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his라고. 근데 요 문제는 일단 풀어오십시오라고 쌤이 숙제를 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는요 4번에 왕별 치시고 요 문제만 풀고 오늘은 마칩니다. 첫 시간이니까. 4번 보고 느낀 점 뭡니까? 우리는요 A 보십시오. 발음 갖다 보자. those. 한정사예요. 형용사예요. 여러분요. 한정사. 그러면 뭡니까? small은 뭐예요? 여러분요? 형용사. 여러분들 your 소유격이네요. 한정사입니까? 한정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한정사. 여러분 the도 뭐예요? 관사니까 한정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한정사. 세 문제만 대답. 한정사가 몇 개 나왔습니까? A, B, C, D에 3개. 그리고 형용사가 몇 개 나왔습니까? 1개.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깝니까? 내공이 조금만 쌓이면 ABC만 봐도 찍고 넘어갈 수 있다. 0.3초 만에. 하지만 한번 확인해볼까요? 쌤 봐요. 선생님이 머릿속을 딱딱 알아보면 these가 뭐예요? 그러면요? 한정사. 블랭크 나오면서 chips는 뭐예요? 그러면요? 명사. 그러면 요게 뭡니까?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죠. 여러분들 그런데 동생 짱구가 물었습니다. A와 C와 D가 왜 정답이 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잘 봐라.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잘 봤어요. 왜 안 돼요? 우리 왜 안 됩니까? 한정사는 2개를 겹쳐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한정사가 이미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 한정사 자리에는 다시 한정사 디즈가 있으니까 한정사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those, your, 너는 죽었다 깨나도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한정사가 이미 한 개 있으니까 형용사 뭐가 정답입니까? small, B 찍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를 고래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쌤 다시 보시면서 올바니 쌤 지금 문제 푼 거 보니까 어때요? 항상 두 가지의 리듬감을 올바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쌤 뭐 해오라고? 첫 번째는 그죠? 여러분들 정답을 30초 상 주고 나서 찍어오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면 공부할 거 한 개도 없거든요. 그 기억도 나지도 않아. 그렇게 후루꾸루 맞춘 게 아니에요. 아시죠? 조금만 응용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장 끊을기 연습을 꼭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의 몇 단계를 지켜주자? 2단계.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쌤이 얘기 드리고 싶고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그게 이어서 또다시 명사 파트 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까지 하고 인사하는데 보통 학생분들이 인사를 잘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쌤 인사하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까 쌤 very good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사하실 때 see you라고 answer back 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have a very nice day and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me. 쌤 오늘 수업 시간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이 뻐꾸기 멘트 내는 건다. 그죠? 그러니까 have a very nice day. See you. 수고하셨습니다.